가짜뉴스가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고 가짜뉴스가 쏟아진다. 지금 대한민국은 가짜뉴스와 전쟁 중이다. 가짜뉴스의 역사는 오래됐지만 2016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가짜뉴스 논란이 촉발됐다는 게 세간의 평가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맞대결했고 특히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뉴스가 급속하게 확산됐다. 우리나라도 2020년대에 접어들며 가짜뉴스가 급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짜뉴스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인터넷과 SNS 발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인터넷과 SNS를 기반으로 누구나 영상 제작과 글 작성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콘텐츠 수익이 가짜뉴스를 부추기고 있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수와 조회수에 따라 광고 수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가짜뉴스를 이용한다. AI의 발달에 따른 가짜뉴스의 진화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챗GPT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챗GPT 창시자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는 내년 미국 대선에서 AI로 인한 허위 정보의 쓰나미가 예상된다. 유권자들에게 조작된 정보가 유포되는데 챗GPT를 비롯한 AI가 얼마나 악용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짜뉴스가 급증하면서 폐해도 속출하고 있다.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발 가짜뉴스로 수산업계의 피해가 극심하다. 하지만 정작 가짜뉴스 처벌과 규제는 요원하다. 현행법에 따라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는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된다. 따라서 언론중재법이나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가짜뉴스 규제의 사각지대다. 결국 정부가 가짜뉴스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짜뉴스를 악성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기존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의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또한 문체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내에 가짜뉴스 신고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가짜뉴스 국민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구제 절차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AI 가짜뉴스 감지 시스템도 개발할 방침이다. 학계와 시민단체도 가짜뉴스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 팩트체크센터와 국제팩트체킹연맹 공동 주최로 글로벌 팩트10 행사가 개최됐다. 글로벌 팩트는 세계 최대 유일의 팩트체크 컨퍼런스다. 시민단체 공정언론 국민연대와 바른언론 시민행동의 역할도 주목된다. 공언연과 바른언론은 가짜뉴스 모니터링과 언론 정책감시 제한 등 가짜뉴스 퇴치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짜뉴스. 그렇다면 우리는 가짜뉴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한국 NGO신문은 시민들의 가짜뉴스 관련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한국 NGO신문이 온라인 리서치 전문기관 엠브레인에 의뢰 지난 8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 전국 20대에서 50대 남녀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먼저 가짜뉴스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의 응답자의 43.3%는 직접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39.2%는 직접 경험한 적 없지만 주변에 있다고 답했다. 직접 경험한 적 있다 비율과 직접 경험한 적 없지만 주변에 있다 비율을 합치면 82.5%다. 즉 시민 10명 중 8명은 가짜뉴스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가짜뉴스가 시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했다는 방증이다. 가짜뉴스의 심각성 정도에는 32.5%가 매우 심각하다, 55.8%가 심각한 편이다라고 답했다. 88.3%가 가짜뉴스가 심각하다는 데에 동의한 것이다. 가짜뉴스를 직접 경험한다면 가짜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가 질문에는 모르겠다. 응답 비율이 52.5%로 가장 높았으며 구별할 수 없다 30.8%, 구별할 수 있다 16.7%였다. 모르겠다 응답은 사실상 구별할 수 없다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83.3%가 가짜뉴스를 구별할 수 없다고 답했다. 현재 가짜뉴스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산 유포되고 있다. 시민들이 뽑은 가짜뉴스 최대 생산 유포지는 유튜브를 비롯해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 52.5%다. 이어 인터넷 커뮤니티 31.7%, 정치권 10%, 언론 매체 방송 신문 5.8% 순이었다. 자연스레 가짜뉴스 생산 유포의 원인도 SNS 책임론이 가장 컸다. 가짜뉴스 생산 유포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가짜뉴스를 별도로 규제하지 않는 포털 또는 SNS가 1위 30%로 꼽힌 것. 이어 25.8%가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매체를
24.2%가 일명 카더라 통신을 확산시키는 네티즌을 가짜뉴스 생산 유포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허위 사실 유포자 15%와 정치권의 무분별한 폭로 5%를 꼽은 시민들도 있었다. 가짜뉴스의 문제점은 각종 폐해를 양산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무고한 피해자 발생 32.5%, 사실 왜곡 30%, 불분명한 정보 제공 20%, 정치 사회적 갈등 17.5% 순으로 가짜뉴스의 폐해를 지적했다. AI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가짜뉴스 폐해도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도 동의했다. 즉 84.2%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가짜뉴스는 분명 공정사회 실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시민들도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가짜뉴스를 예방하고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에 압도적으로 동의했다. 가짜뉴스 예방 근절 방안으로는 허위 사실 유포자 또는 매체에 대한 강력 처벌 69.2%가 1순위로 꼽혔다. 정부 차원의 정책, 제도적 장치 마련 13.3%가 뒤를 이었고 포털과 SNS 규제 강화 11.7%, 가짜뉴스 예방과 근절 교육 강화 5.8% 순으로 답했다. 또한 시민들은 주관식 문항에서 제도적 장치와 강력한 처벌만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SNS를 통한 무분별한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왜곡된 내용을 전파하는 뉴스가 없어지면 좋겠다. 피해보는 사람은 있으나 처벌받는 사람들이 없다. 정치권과 언론의 책임의식이 높아져야 한다. 가짜뉴스 유포로 돈을 버는 자체를 없애야 한다. 가짜뉴스는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유포도 문제지만 이것을 이용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가장 문제인 것 같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무릎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서 패하지 않는다. 가짜뉴스도 마찬가지다. 가짜뉴스 예방과 근절은 가짜뉴스를 정확히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먼저 가짜뉴스의 정의부터 살펴보자. 가짜뉴스는 알려지지 않은 잘못된, 거짓된, 왜곡된, 과장된 정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역사적으로 보면 선전활동, 또 기업이 하는 허위 과장 광고, 그리고 기존의 언론사에서는 오보,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최근에 뉴미디어가 등장함에 따라서 개인 채널들이 만들어내는 가짜 정보들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 교수의 설명을 요약하면 가짜뉴스의 핵심은 거짓, 허위, 왜곡 정보다. 언론 매체의 뉴스이든 유튜브 등 SNS 콘텐츠이든 찌라시 또는 전단지 형태의 제작물이든 거짓, 허위, 왜곡 정보를 담고 있다면 가짜뉴스에 해당된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는 가짜뉴스의 5가지 특징과 5가지 확산 공식이 있다고 설명한다. 5가지 특징은 선정성, 증오나 혐오, 일방적, 연결, 킬링 이펙트. 선정성은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자극적 내용과 제목을 사용한다. 증오나 혐오는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혐오를 부추긴다. 일방적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교차 검증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다. 연결은 서로 개연성이 없는 사실을 무리하게 연결하고 포장하는 것이다. 킬링 이펙트는 죽음과 사건을 연결하는 것이다. 5가지 확산 공식은 가짜뉴스가 5단계의 유통 과정을 거쳐 생산, 유포, 확산된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첫째, 출처도 근거도 없는 헛소문이, 둘째, 활자화돼 가짜뉴스가 되고, 셋째, 개인 SNS를 통해 전달되는 과정을 거쳐, 넷째, 인터넷 미디어 블로거가 합세해 퍼나르며 재가공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면, 다섯째, 언론이 커뮤니티발 이슈를 실시간으로 다루면서 보도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시킨다. 가짜뉴스의 최대 생산, 유포, 확산지는 SNS다. 유튜브가 대표적이다. 암 관련 가짜뉴스 영상부터 연예인 관련 가짜뉴스 영상까지 유튜브에서는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즉 조회수와 구독자 수 증가가 콘텐츠 수익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규제의 사각지대 유튜브에서 자극적이고 선정적 가짜뉴스가 활개를 치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는 유튜브뿐 아니라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 타 SNS 채널을 통해서도 진화 확산된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 확산의 원인으로 확증 편향과 반복 노출을 지목한다. 확증 편향은 자기중심적 왜곡이라고도 불린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지지 후보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은 모두 진실이라 믿은 반면 부정적인 내용은 뭐든 가짜뉴스라고 믿었다. 이처럼 확증 편향은 사실 여부를 떠나 자신의 견해 또는 주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하고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성향을 말한다. 또한 동일 정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일명 만델라 효과가 생긴다.
만델라 효과란 많은 사람이 거짓 기억을 공유하는 현상을 말한다. 만델라 효과의 가짜뉴스가 만나면 사람들은 기존의 믿음과 일치하는 정보를 더 많이 찾고 반대되는 정보는 피하려고 한다. 인정 욕구도 가짜뉴스의 확산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웬디 우드 서던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SNS는 깨심을 반응을 수집할 수 있는 좋아요 등 기능이 있어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를 자극한다. 특히 가짜뉴스 등 잘못된 정보는 민감한 내용을 담거나 자극적인 경우가 많아 반응을 끌어내기 쉽다고 설명했다. AI가 우리 삶의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AI, 특히 생성형 AI의 발달로 가짜뉴스도 진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김갑수 서울교대 컴퓨터 교육과 교수는 생성형 AI는 기존의 데이터를 모두 학습하고 글자를 쓸 때 다음 단어를 예측하면서 글자를 쓴다. 예를 들어 김갑수 교수라고 쓰면서 서울교대처럼 다음 글자가 무엇이 올지를 예측하는 것이다. 만일 서울교대 김갑수 교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데이터로 간다. 생성형 AI는 데이터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른다. 의도적으로 충분히 가짜뉴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챗GPT가 대표적인 생성형 AI다. 챗GPT는 빅데이터 분석과 딥러닝 기반으로 대화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 영역이 광범위하다. 하지만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다. 챗GPT가 가짜뉴스에 악용되고 있다. 미국의 뉴스 신뢰성 평가 사이트 뉴스가드가 챗GPT 등 AI 챗봇 이용 뉴스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49개 사이트가 비즈 브레이킹 뉴스, 마켓 뉴스 리포트, 뉴스 라이브 79 등 매체명을 사용하면서 가짜뉴스를 생산했다. 셀럽데스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 사망이라는 가짜뉴스를 실었다. 즉 생성형 AI가 자동으로 텍스트, 이미지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가짜뉴스의 생산 유포의 가속도가 붙고 있다. 노아 지안실학교사 벤틀리대 부교수는 이전에는 가짜뉴스 생성에 인건비라도 들어갔지만 이제는 무료인데다 생산 속도도 빨라졌다. 더 많은 콘텐츠 공장이 자동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렇다면 AI발 가짜뉴스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용자의 AI 리터러시 배양, 법적 규제, 생성형 AI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사회적,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가짜뉴스의 경우 규제에 공백이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AI를 역으로 가짜뉴스 예방과 근절에 이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AI 알고리즘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정보의 확산 패턴을 분석, 가짜뉴스 전파 감지와 차단에 사용 가능하다. 또한 AI는 데이터의 출처를 추적하고 뉴스 기사의 사실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영역에서 인류와 공존할 AI. AI가 가짜뉴스의 도구가 아닌 인류의 동반자로서 공존하기 위해 지금이 정부, 시민사회, 플랫폼 업계, IT 업계, 학계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가짜뉴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 가짜뉴스 피해의 역사는 오래됐다.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가짜뉴스의 기억이 있다. 관동대 지진 당시 제1조선인의 폭동 조장 가짜뉴스다.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규모 7.9의 대지진이 관동 지방 남부에서 발생했다. 이에 도쿄 요코하마 등에서 10만 명 가까이 사망하고 4만 3천여 명이 실종됐다. 지진 직후 제1조선인이 불을 질렀다.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등의 유언비어, 즉 가짜뉴스가 나돌면서 수천여 명의 제1조선인이 살해됐다. 역대 정부마다 가짜뉴스의 직격탄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렸다. 방역당국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진단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 코로나 백신으로 DNA를 조작하거나 뇌를 조종할 수 있다.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하니 음성이 나왔다. 등이 코로나발 가짜뉴스였다. 특히 확진자를 둘러싼 가짜뉴스의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의 몫으로 들어갔다. 2020년 2월 4일 광주시 1호 코로나 확진자 확진 판정 이후 맘카페와 SNS 등에는 미확인 글이 확산됐다. 그러나 당시 광주시는 모두 가짜뉴스이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16번 확진자 가짜뉴스의 피해가 속출했다. 실례로 땡땡아웃에서는 매출이 62%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발 가짜뉴스로 어민과 수산물 시장 상인 등 수산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 사람들이 집계해서 시장에 많이 안 나오는지 많이 줄였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 한 20% 이상 떨어지는 게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오염수를 버리기 시작하면 지금보다는 5년 후에는 더 많이 버렸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몇 톤, 10톤을 버렸다고 하면 1년이면 몇 톤입니까? 그런 식으로 버렸다면 엄청난 양이 바다에 오염이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미국으로 갔다 어디로 갔다가 이렇게 우리나라로 온다는데 태풍이라도 오면은 그 전에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짜뉴스도 이게 너무 지나치면은 그 손님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 우리 상인들은 원산지 조치를 잘하고 손님들한테 친절하고 그런 거를 잘하되 또 여야가 또 협력해서 이 수산물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너무 타격이 있다면은 거기에 좀 보상도 해주고 보조도 해주고 여러 가지 했으면 저는 좋겠다고 합니다. 또한 태풍 시즌마다 가짜뉴스가 등장하며 서민을 울리고 있다. 지난 태풍 카눈 때에도 온라인에는 고층 건물 유리창에 붙은 문어 사진이 등장했다. 과거 태풍 피해 사진 등을 짜깁기 하고 조작, 카눈 부산 피해 상황이라고 속인 가짜 사진도 확산됐다. 결국 손님들의 예약 취소가 이어지며 상인들은 피해를 호소했다. 정치인과 유명인도 가짜뉴스의 피해 대상이다. 지난 7월 18일 서희초 초등학교 A교사의 사망 이후 교육계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A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특히 악성 민원 학생의 조부모가 삼선 국회의원이라는 가짜뉴스가 확산되면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한기호 의원은 해당 학교의 가족은 재학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고 서영교 의원도 자녀가 미혼이라고 일축했다. 개그맨 김병만은 개그계의 군기반장이라는 가짜뉴스로 피해를 호소했다. 김병만은 지난 7월 28일 한국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사람을 완전히 흉악범을 만들더라고요. 변호사를 통해 모든 걸 찾아내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이 가짜뉴스 때문에 방송을 기피하게 됐어요라고 토로했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양산,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 그 피해는 심각하다. 나도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한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성행할수록 피해자와 피해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가짜뉴스로 우리 사회와 일상의 근간이 붕괴되고 있다. 따라서 가짜뉴스 근절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이에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싸우는 주인공들이 주목된다. 시민단체 공정언론 국민연대와 바른언론 시민행동이 대표적이다.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언론 전문 단체로서 2022년 6월 10일 설립됐다. 주요 활동은 상시 모니터 활동과 언론 정책 감시 제안이다. 특히 공정미디어연대와 연계, 가짜뉴스를 선정하고 발표하고 있다. 최초로 공정언론 국민연대 공동대표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중요하다. 아무리 가짜뉴스를 전파해도 시민들이 깨어있으면 가짜뉴스 확산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바른언론 시민행동은 2023년 2월 22일 출범했다. 트루스가디언 발행, 가짜뉴스 선정 발표, 가짜뉴스 아카이브 구축 등 가짜뉴스 근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영철 오정근 바른언론 시민행동 공동대표는 가짜뉴스를 방치하면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민생경제가 파탄이 난다며 가짜뉴스 근절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과거에도 시민단체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2019년 12월 10일 서울시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30개 시민사회단체가 가짜뉴스 체크센터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개미체커라는 가짜뉴스 체크센터 설립을 선언했다. 추진위원회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부터 동아투쟁위원회, 한겨레신문발전연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언론운동단체, 미디어기동연대, 불교언론대책위원회 등 종교단체가 참여했다. 해외에서도 가짜뉴스 근절 활동은 역사가 오래되고 활발하다. 프랑스에서는 2017년 대선 기간 동안 비영리단체 First Draft 주도로 33개 언론사 소속 100명 이상 언론인이 크로스체크 프로젝트를 진행, 온라인에서의 루머 주장 조작 이미지나 동영상을 검증했다. 글로벌 NGO 아바즈는 가짜뉴스 근절을 목적으로 거짓 정보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사실과 거짓 정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5가지 방법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아바즈는 거짓 정보를 이용하는 세력은 어디에 살든지 정치적 신념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표적이 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민주주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며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IFC에는 팩트체크를 기반으로 가짜뉴스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 세계 최대 유일의 팩트체크 컨퍼런스 글로벌 팩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팩트는 매년 개최국이 변경된다. 올해는 10회를 맞아 우리나라의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 팩트체크센터가 지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글로벌 팩트10 행사를 공동 주최했다. 또한 IFC에는 매년 4월 1일 만우절 다음 날인 4월 2일을 국제 팩트체킹의 날로 정하고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다. 가짜뉴스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학이다. 그렇다면 가짜뉴스를 어떻게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을까? 한국NGO신문이 전문기관과 전문가의 도움말을 통해 가짜뉴스 예방과 근절 방안을 소개한다. 먼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 팩트체크센터에 따르면 유럽위원회와 퍼스트드래프트는 5가지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첫 번째, 정보의 출처를 확인한다. 혹시 이름만 유사 기관을 사칭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두 번째, 저자를 확인한다. 저자의 이름이 있다면 과거에는 어떤 글을 게시했는지, 실제하는 인물인지 확인한다. 세 번째는 언제, 어디서 만들어진 것인지 확인한다. 동영상, 사진에서 발생 시간, 장소를 분명히 알 수 없다면 의심해야 한다. 네 번째는 다른 정보를 추가 확인한다. 지금 보고 있는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다른 기관에서도 다뤘는지를 찾아본다. 다섯 번째는 정보가 과도한 불안을 주는지 확인한다. 허위 정보들은 공격 대상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 과도한 불안감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NGO 아바즈는 거짓 정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5가지 방법 제하의 보고서에서 의심적인 것을 보면 말할 것, 진짜 언론 보도를 참고할 것, 소셜미디어 정화 캠페인에 참여할 것,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말 것, 인간에 대한 희망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아바즈는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문명을 누리고 있으며 인권에서부터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 그러나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막강한 세력이 그것을 깡그리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그들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짜뉴스 생산, 유포자를 대상으로 강력 처벌도 요구된다. 한국NGO신문이 온라인 리서치 전문기관 엠브레인에 의뢰 지난 8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 전국 20대에서 50대 남녀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가짜뉴스 예방 근절 방안으로 허위 사실 유포자 또는 매체에 대한 강력 처벌 69.2%가 1순위로 꼽혔다. 특히 유튜브 등 SNS가 가짜뉴스의 온상지라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 프랑스의 경우 정보조작대처법을 제정, 선거 전 3개월간 온라인에 허위 정보를 올리면 법원 명령으로 즉시 게시가 중단된다. 독일의 경우 이용자 200만 명 이상 SNS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허위 정보 콘텐츠 또는 댓글을 24시간 이내 삭제하도록 의무화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도 주문한다. 시민들의 가짜뉴스 판별과 대처 요령이 강화되면 자연스레 가짜뉴스 예방 근절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짜뉴스 예방과 근절, 전문가들의 대담을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자. 박경준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한국NGO신문과의 대담에서 가짜뉴스는 사실을 허위사실로 왜곡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 표현을 넘어 사실관계를 왜곡, 허위사실을 만들어내는 것은 보호받을 수 없다. 시민단체에서도 가짜뉴스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며 근절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 정책위원장은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가짜뉴스 예방과 근절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의 법 규정을 보완, 수사, 기소, 재판 후 형벌 엄격 적용을 통해 가짜뉴스 예방과 근절을 유도한다는 방안이다. 박 정책위원장은 가짜뉴스가 많이 양산된다고 해도 가짜뉴스를 위한 법을 만들기보다는 현재의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을 보완하는 것이 좋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경찰에서 조사하고 조사를 통해 가짜뉴스를 확인하고 재판을 통해 엄격한 형벌을 부과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정책위원장은 가짜뉴스 피해 조사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피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즉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매체와 협의, 게시물을 잠정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정책위원장은 지금은 이런 과정이 없다. 피해자가 계속 노출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제도적인 보완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정책위원장은 가짜뉴스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시민단체 스스로 팩트를 체크해서 사실과 허위사실을 구분하고 허위사실이 확대되고 재생산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허위 사실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허위 사실이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시민단체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시민에게 알리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것이 박정책위원장의 제언이다. 가짜뉴스 예방과 근절을 위해 전문가들은 시민단체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역할도 강조한다. 이호상 다산문화예술진흥원 원장은 한국NGO신문과의 대담에서 실제 사실이 아닌 거짓된 뉴스로 어떠한 의도를 갖고 조작되거나 거짓 정보를 유포한다는 점이 가짜뉴스의 핵심이다. 지금은 가짜뉴스 시대다. 가짜뉴스는 중독성이 있다. 가짜뉴스에 중독되면 정확한 판단 능력을 상실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본다. 여기가 가짜뉴스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하며 가짜뉴스 예방과 근절을 위한 일반 시민의 역할을 소개했다. 바로 지성의 힘을 기르는 것이다. 자기 주장만 맞다며 다투고 선동하기보다 지금 한국인들에게 필요한, 아니 전 세계인이 갖춰야 할 시민의 덕목으로 지성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성은 진실과 왜곡 사이에서 가짜뉴스를 분별하는 눈이다. 지성의 힘을 기르는 방법으로 이 원장은 독서를 권장했다. 붕어빵에 붕어가 들어있지 않고 모양만 붕어이듯 정의나 미래라는 이름을 걸었다고 그 단체가 정의롭거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에 지혜로운 교훈이 담겨있는 토끼와 거북이부터 거짓말하면 코가 커진다는 피노키오까지 다시 읽을 것을 제안했다. 이 원장은 코로나19 사태보다 더 위험한 것은 거짓과 부패의 전염성이다. 산불이나 산사태를 만난 것처럼 국가 자체가 타들어가고 무너져 내린다. 건강한 사회나 국가는 민폐를 끼치지 않는 정직한 개인으로 인해 깨어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대담 말미에 대한민국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라며 화두를 던졌다. 이 원장의 제안대로 일반 시민들이 지성의 힘을 갖춤으로써 가짜뉴스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AI가 진화하면서 특히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가짜뉴스 생산 유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최연구 부경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학과 겸임 교수는 한국NGO신문과의 대담에서 생성형 AI는 말 그대로 제너레이션하는 것이다. 텍스트도 생성하고 이미지도 생성하고 동영상도 생성한다. 생성은 일종의 창작이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최대 문제점의 하나가 없는 사실을 상상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 그럴듯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전문가들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른다. 우리말로는 환각의 의미다. 할루시네이션은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뜻한다. 최 교수는 환각이 결국은 가짜뉴스 같은 것이다. 지금은 초연결 시대다. 초연결 시대는 정보나 데이터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 네트워크에 실리는 순간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빨리 확산된다며 생성형 AI발 가짜뉴스 생산 유포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렇다면 생성형 AI발 가짜뉴스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최 교수는 AI 윤리를 강조했다. AI 윤리에는 사용자 윤리, 개발자 윤리, AI 기업의 윤리가 있다. 특히 개발자 윤리가 중요하다는 게 최 교수의 제언이다. 최 교수는 모든 기술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인간의 의도가 들어간다. 애초부터 누구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면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 이에 개발 단계에서부터 위험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개발하는 것이다. 프로그램만 잘 만들면 되라고 개발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도구 자체가 본질이나 목적이 될 수 없다. 도구가 왜 개발됐는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AI 윤리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도 요구된다. 민간 차원의 자율 가이드라인부터 윤리 선언, 나아가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과 규제까지 필요하다는 것이 최 교수의 설명이다. 또한 최 교수는 가이드라인 제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일반인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면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합의다. 과학기술자들이 기술을 개발하지만 일반인들이 사용한다. 결국 일반인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당연히 가이드라인 제정에 참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에서 언론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한국NGO신문의 대국민 조사에서 명확히 확인됐다. 한국NGO신문이 리서치 전문기관 엠브레인의 의뢰에 지난 8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 전국 20에서 50대 남녀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짜뉴스 생산 유포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25.8%가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매체를 꼽았다. 국민 4명 중 1명이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의 통로로 언론을 지목한 것이다. 그렇다면 언론이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의 통로로 지목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신창섭 서울문화재단 이사는 한국NGO신문과의 대담에서 방송, 신문에서 뉴스를 취재 생산하는 기자들의 저널리즘에 대한 교육과 기자들 제작자들의 윤리의식, 직업의식, 사명감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언론사 경영진과 보도 책임자들의 윤리의식도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윤리의식, 직업의식, 사명감은 모두 저널리즘을 의미한다. 그리고 저널리즘의 핵심은 팩트체크다. 하지만 저널리즘이 상실되면서 팩트체크도 실종되고 있다. 이것이 언론발 가짜뉴스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신 이사의 설명이다. 신 이사는 과거에는 중간 계층의 데스킹 기능이 살아있었다. 중간 계층에서 취재 내용을 반드시 검증했다. 만일 내용이 부실하거나 오보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될 경우 팩트체크에 대한 데스킹이 철저했다. 하지만 지금은 취재 내용과 취재 내용의 가짜뉴스 여부, 취재 내용의 공신력, 공정성, 공공선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이사의 지적과 진단을 받고 말하면 언론이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널리즘의 회복이 요구된다. 즉 언론이 팩트체크에 충실함으로써 가짜뉴스 예방과 근절에 스스로 앞장서는 것이다. 신 이사는 포털의 역할도 강조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는 팩트체크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메타는 가짜뉴스 신고가 들어오면 조치를 취하고 자체적으로도 가짜뉴스를 걸러낸다. 신 이사는 포털의 영향력을 순기능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인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너무 방기했다. 그러다 보니 지금에 와서 포털의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정부와 여당, 시민들도 여러 가지 포털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학계에서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포털의 자정기능이나 관련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단계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이사는 시민들에게 조언을 전했다. 언론 보도를 접할 때 판단력과 판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이사는 지금 시민들은 언론, SNS 포털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다. 어떤 뉴스와 정보를 취사 선택할지 모를 정도로 정보의 홍수에 빠져 있다. 따라서 자기 판단력과 판별력이 가동돼야 가짜뉴스와 왜곡 편파 보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짜뉴스 예방과 근절, 한국NGO신문이 앞장섭니다.